자, 수학 1 1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차례를 펴니다. 다 폈습니까? 네 단원이 3개가 있죠.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두 번째 삼각함수, 세 번째 수열입니다. 중간고사 예정 시험 범위는 지수 로그 함수와 2단원의 소단원 2 삼각함수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범위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겠죠. 자, 선생님과 수업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첫 단원부터 개념 위주로 수업을 쭉 진행하고 김혜진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일반학과 호도법 삼각함수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넘겨봅니다. 여러분들이 3월 휴업 기간 동안 과제를 잘 했으면은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과제도 안 했고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포함해서 공부가 좀 안 돼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월 달에 수업하면서 1학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1학년 때까지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다시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10쪽, 11쪽 펴입니다. 교과서. 자, 이거는 배운 내용 확인하기죠. 이번 단원에 필요한 선수 학습에 대한 내용이 여기 문제로 실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과제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과제를 내겠습니다. 수업하면서 과제를 낼 거니까 개학할 때 선생님이 검사하면 그때 노트나 책에 전부 과제가 되어 있도록 합니다. 적겠습니다. 자, 10쪽, 11쪽 문제를 풀이하고 그 다음 채점까지 해옵니다. 책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록의 제일 뒤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채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1학년 책 뒤져서 공부를 해서 오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먼저 교과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교과서 12쪽, 13쪽 내용 먼저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 읽어보겠습니다.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소단원 1은 총 2차시로 이루어질 거며 오늘 반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반을 해서 요 소단원을 끝내겠습니다. 자, 요거 진도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3월 달에 낸 과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의 과제를 잘 수행했는지 질문으로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여기 적겠습니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0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10가지에 대해서 모두 답을 잘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제가 잘 돼 있고, 잘 모르겠다면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전 거를 복습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했던 거, 또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EBS 개념 강의 여러 가지 중에서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반복해서 듣고 교과서 읽고 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면서 다시 개념 정리를 해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6의 4제곱근은, 자,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몇 개이고 답은 뭘까? (16의) 실수인 4제곱근은 1번하고 답이 다르죠? (4제곱근) 16은 3번도 다 다르죠? 2의 4제곱은 그 다음에 8의 세제곱근은 그 다음 8의 실수인 세제곱근은 7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8의 실수인 세제곱근은 다음에 9번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4의 실수인 제곱근은, 자, 이게 10가지입니다. 자, 이 10가지에 대해서 어떤 거는 알겠고 어떤 거는 모르겠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두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겠죠. 자,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걸쳐서 지금 설명을 할 텐데, 다음 시간까지 다 끝내면 이게 그냥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교과서 12쪽 다시 봅니다. 탐구학습 같이 볼까요? 탐구학습. 열기. 다음을 읽고 세제곱하여 8이 되는 수 중에서 실수인 것을 말해보자. 2의 세제곱은 8이지? 그럼 세제곱에서 8이 되는 수는 2? 그럼 딴 건 없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세제곱에서 8이 된다는 얘기는 x세제곱은 8이다 를 만족하는 x값이겠죠?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을 풀어볼까요? 자,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있죠?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경우는 요게 0이 되면 2가 될 거고, 요게 0이 되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 넣었죠. 근의 공식 넣어도 되고 반근의 공식 넣어도 되죠. 그래서 3개가 나왔습니다. 자, 13쪽의 가장 끝에 있는 첫째 마지막 줄을 한번 볼까요?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면서 교과서 다 읽으라고 했는데 이 문장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 있습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답을 알았습니까?
자, 다시 여기 와서 8의 n제곱근이 세제곱근은 3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8의 세제곱근은 3개다. 8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3번 곱해서 8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3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듭제곱부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a를 n번 곱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a의 n제곱, 제곱, 세제곱, n제곱 이런 거를 모두 합해서 그냥 거듭제곱이라고 한다. a를 미치라고 n을 지수라고 한다. 자, 여기 색깔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약간 고동빛 나는 이 색깔은 우리가 새로운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3쪽 다시 봅니다. 13쪽을 보면 여기 지수 법칙이 나오죠. 여기 자연수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입니다. 5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과제를 내겠습니다. 자, 과제 2입니다. 과제 2는 뭐냐 하면 13쪽에 지수법칙 이거를 5가지죠. 쓰고 이 5가지 지수법칙을 쓰고 그 예를 든다. 이거는 노트에 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3쪽에 지수가 자연수일 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넘겨보면 21쪽에도 지수법칙 나오죠. 이거는 지수가 정수일 때 앞으로 배웁니다. 그 다음 넘겨보면 24쪽에도 지수법칙이 나오는데 이건 유리수죠. 그 다음에 26쪽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지수가 실수일 때입니다. 자, 실수일 때까지 지수법칙이 성립하는데 나중에 함께 수업 시간에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쪽의 거듭제곱근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듭제곱근 이 용어는 새로운 용어라고 했죠. 이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세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a의 세제곱근이라 한다. 예를 들어 5제곱이 25니까 5는 25의 제곱근이다. 25는 5의 제곱이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 x를 n번 곱해서 a가 된다는 뜻은 x는 a의 n제곱근이다. a는 x를 n제곱해서 구한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x는 a의 n제곱근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5를 제곱해서 25도 되지만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25가 되겠죠.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5를 제곱하면 25가 되는데 마이너스 5도 제곱하면 25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5를 제곱하면 25 5는 25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했죠. 다시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25 그러면
마이너스 5는 25의 제곱근.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25의 제곱근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몇 개가 될까요? 5도 25의 제곱근, 마이너스 5도 25의 제곱근. 두 개죠.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식으로 나타내면 뭘 제곱해서 25가 된다 하면 x는 25의 제곱근이죠. 이 x가 두 개죠. 2차 방정식이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히 제곱근이 둘 다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질문했던 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과제 3으로 해옵니다. 10개를. 다음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트에 해야 됩니다. 노트. 아까 이거 노트, 요거는 책, 요거는 노트. 자, 먼저 선생님하고 1번 해봅시다. 16의 4제곱근은 그랬죠. 그러면 몇 개여야 됩니까? 4개죠. 왜냐하면 뭐를 4번 곱해서 16이 되는 거니까 4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4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그는 4개가 됩니다. 자, 풀어볼까요?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그럼 이거 합차 쓸 수 있죠. 요거는 x제곱의 제곱, 요거는 4의 제곱. 맞습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요게 0이고 요게 0이죠. 그래서 x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거나 x제곱은 4가 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는 루트 4i죠. 그거는 루트 4가 2니까 2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래서 4개가 됩니다. 1의 답은 요게 답이 되겠죠. 과제를 할 때는 이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1번은. 2번은 이 풀이 과정에서 답만 적으면 되겠죠. 요 2번의 답은 뭡니까? 요거 두 개죠. 실수니까. 요거는 4개가 답이 될 거고 요거는 2개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그 다음 14쪽에 예제 1이 자, 예제 1을 한번 봅니다. 예제 1을 보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모두 구해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이게 뭡니까? 예제 1입니다. 풀어볼까요? 그럼 이게 뭡니까?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공식 뭐가 있습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인수분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얘는 x를 3번 곱한 거, 2를 3번 곱한 거 ab 대신에 넣으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은 x-2 또는 이게 0인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식 넣으면 되겠죠.
근데 x의 개수가 2의 배수니까 반근의 공식 쓸 수 있죠. a가 1, b'은 2 나눈 각 마이너스 1, c는 4. 그래서 공식에 집어넣어 보면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루트 b' 제곱 빼기 4 루트 마이너스 3이죠. 루트 마이너스 3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의 공식 넣어도 답은 똑같습니다. 약분이 돼서. 그래서 뭘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든지 1 플러스 루트 3i를 3번 곱하든지 1 마이너스 루트 3i를 3번 곱하든지 하면 마이너스 8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7번의 답은 이렇게 3개, 세제곱근이니까 3개가 나오죠. 8번의 답은 이 중에서 요거 하나면 되겠죠. 아까 탐구학습에서 5번은 했죠? 그러면 3번 우리가 요거 뭐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제곱근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제곱근이 뭡니까? 제곱근 25 그러면 이거는 2가 생략되어 있죠. 루트 25입니다. 그렇죠? 이건 얼마입니까? 25가 5의 제곱이니까 5가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건데 용어를 한번 보기 위해서 미리 한번 넘겨서 봅시다. 14쪽 표입니다. 14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적는 거. 루트는 제곱근 2가 생략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서 3이 오면 세제곱근 4가 오면은 4제곱근 자, 요 n의 자리에는 2 이상의 정수를 지금 여기에서 정수를 생각합니다. 자, 요 작은 거 봅니다. 요거는 어떻게 이러냐 하면은 n제곱근 a라고 이른다. 또 제곱근 a는 간단히 이렇게 2를 생략할 수 있다. 루트 a 제곱근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3번 한번 봅니다. 4제곱근 16은 같은 말이 뭡니까? 요거하고 같은 말이 4제곱근 16하고 요거를 쓰면 4제곱근 16은 이 말이죠. 얼마입니까? 그렇죠. 2죠. 이건 2의 4제곱이니까. 루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3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제가 3가지 있습니다. 과제 1은 책에 풀어서 채점 해오고 과제 2는 지수법칙 적고 그 예를 각자 그 지수법칙에 각각 5가지에 맞는 예를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 3은 여러분들이 미리 한 게 혹은 이 시간에 배운 게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1번에서 10번까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지금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번까지 잘 모르겠다면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도 좋고 EBS 강좌 같은 거 참고해도 좋고 책을 다시 봐도 좋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개념을 익히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념을 처음에 공부할 때 개념만 해도 안 되고 문제만 풀어도 안 됩니다. 개념을 배우면 그거를 문제 풀어보고 다시 개념을 보고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개념도 다시 되짚고 문제도 다양하게 풀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진짜 자신의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실수인 거듭제곱 근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까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